네. 그 사티어 경험주의에서 이제 결국은 상담에서는 셀프를 괜찮게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부든 개인이든. 그럼 이 셀프가 괜찮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인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부부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야 그거 뭐 효과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막 분노를 폭발하고 이혼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 데는 이 아내 내담자의 셀프가 내가 굉장히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셀프가. 그러면 결국은 왜 이렇게 셀프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은 내담자의 원가족과, 아내 내담자 원가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노그램 가계도에서 원가족을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상담에서는 원가족 보기 전에 목표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이혼하자.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한 있는 데서도 협박하고 이런 것은 대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나 셀프라는 것이 괜찮아진 자존감이 좋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티어에서는. 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지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래 내 존재가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한다? 아 맞아 뭐 그것은 하나의 논문이지 남편의 의견이지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다른 선택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나로서 뭐 괜찮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선택을 자신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결국 상담에서의 셀프가 나아진 상태라는 거죠. 변형된 이걸 이제 변형된 사티어 변형 치료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이제 변형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결국 합의된 목표인데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내 내담자가 선택한 것이 뭔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막 성장 호르몬을 맞추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 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대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진다라는 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흑백 논리라고 그러고 조금 더 심하면 강박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티어에서 말하는 나라는 셀프라는 것이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좀 그러네. 내가 좀 더 강박적인 게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보 당신 참 고생하고 애쓰는데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 당신이 애쓴 것이 또 좀 걱정도 된다.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야 이게 이게 뭐 효과가 없대. 결과적으로만 주니까 마치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내 내담자가 생각하는 셀프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사라져 버리는 왜 나라는 존재가 능력으로 자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이야기가 나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그냥 아까 말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빙산 나의 감정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 화 이면에는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슬프고. 그래서 항상 지각은 내가 열심히 아이들 돌봐야 된다. 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지각을 갖고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상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나를 좀 인정해주라. 참 당신 수고한다. 이런 말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 그럴 때 관심 가져주고 적어도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옆에 있어주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편안한
편안한 상태가 이제 이 사태에서 얘기한 자존감이 높은 상태잖아요. 나로서 괜찮은 상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괜찮다. 이렇게 나에 대한 평화를 찾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사티어에서 자존감이 괜찮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에서는 이 빙산을 들어가면 되지만 부부에서는 이걸 이제 이 상담자가 아내가 가지는 것은 어떤 거를 기대한다고 남편분은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지는 기대를 남편이 알아차렸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아내께서 원하시는 것을 직접 남편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원하는 기대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남편은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냥 막 이거 화가 나니까 막 던지고 이혼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셨군요. 그래서 결국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그 말이 원했네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실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험주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원하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해주니까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준다는 걸 느끼겠다. 그러면 그 느낌을 한번 그대로 남편에게 해보시겠습니까?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괜찮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이 빙산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자기를 느끼는 거죠.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빙산 일기만 쓰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주의는 이 상담 시간에, 부부 상담 시간에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 서로가. 그리고 실제로 남편도 그런 부분에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 그게 이제 이 부부 상호작용에 이제 그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죠.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셀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셀프까지는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대처 방식 다르고, 감정 다르고, 감정에 대한 감정 다르고, 지각 다르고, 나에 대한 기대, 상대에 대한 기대, 열망, 그 다음에 셀프,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하게 쭉 순서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부 상담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순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의 대처 방식이 이러네. 근데 이 대처 방식 하다가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 셀프로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결혼생활. 이렇게 내가 적어도 다른 걸 원하나? 그냥 당신 참 맞아 고생한다. 열망. 내담자가 한 얘기 속에서 이 빙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근데 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내담자하고 이 빙산이 계속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많은 체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그 부분을 보면서 잡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상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남편한테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방식, 뭐 참았다가 내가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걸 주로 언제부터,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대처 방식은 사티어에서는 이 지노그램에서 원 가족에서 이렇게 물려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대 전수된다. 그러니까 이 대처 방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 그걸 주로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 주로 이제 부모님 볼 때 어머니께서 항상 희생하시고 정말 참고 뭔가를 그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아버지도 굉장히 자상하셨는데 두 분이서 아버지는 말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아빠의 그런 생활을 보면서 내담자가 대처 방식이, 어머니도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일치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자상하지만 뭔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 상처를 주는 엄격함으로, 이렇게 엄격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내 내담자는 더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또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혼낼 때 어머니를 옆에서 더 때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담자가 그 이 대처 방식, 회유적인 대처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원가족에서 배워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회유형의 대처 방식을 원가족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회기가 확보되어지거나 혹은 개인 상담에서 같이 연결되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부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원가족에서의 미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때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직접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미해결된 이 빙산에 원가족에서 물려받았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티어에서는 직접 표현하고 경험하게 해서 일치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이 셀프에 대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들어가는 상담자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쉽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은 회유형, 이게 자기가 회유형이라는 걸 내담자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는 회유형들의 강점이 뭐냐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근데 그게 과도하고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유형의 특징이. 그러니까 나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부분에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거를 이제 이 회유형에 대한 대처 방식을 하면서 그거를 남편에게 아내 내담자가 알도록 하는 거죠. 아내께서는 참 가족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게 돌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이게 이제 셀프와 연결된 거. 자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이 회용의 대처 방식과 셀프를 연결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주려면 자기가 어떻게 대처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알아차리는 방식이 회유형은 감정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 빙산에서 대처 방식,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그 다음에 기대, 나에 대한 기대, 상대에 대한 기대, 열망, 나 자신이 있을 때 그게 다 문이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들어가는 상담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을 여러 문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문이 쉽게 열린다. 상담을 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담이 온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것만 아니라 결혼 15년, 20년 동안에 나를 돌보지 않고 계속 내가 자녀와 가족을 돌봤네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결국 하이면에 있는 내담자의 열망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아내분은 하지 않고 남편이 그것을 나를 돌보아 주기를 바라셨네요. 이게 이제 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선택을 우리가 여러 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상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방식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을 때 해줄 수 없다고 남편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나를 돌보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를 다 돌봐줘, 알아봐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면 원하지만 안 될 때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돌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찾아간다, 아프면은, 그리고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수고한다. 제가 내비게이션 그 워크북 책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그게 이번에 낸 책에서 몇 쪽이 있냐면은
백조개, 자기 수용력 챙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부부 상담, 개인 상담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나에 대한 수용과 챙김, 이 부분들을 해서 나를 돌보게 하는 거죠. 이 사티어의 부분으로. 그러면은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나를 돌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과거의 대처 방식에서 자기 가치감이 죽어야 되는 사람, 이혼해버리자, 이런 방식의 자기 가치감에 대한 것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상담자가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변형 체계로 이동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돕는 것이 이제 사태에서는 빙산 탐색, 지노그램 경험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가족 조각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이 조금 전체 사태 경험주의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